하지를 며칠 앞둔 요즘 정원에는 꽃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 정원에서 꽃피는 다년생들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을 월동하니 마음에 드는 꽃이 있으시다면 월동 걱정 없이 가을 파종하시면 되어요. 먼저 작년 가을 노지 파종하여 싹을 틔운 채 월동하고 6월 중순에 꽃을 피우기 시작한 다년생 화초들, 즉 우단동자, 멕시코 모자, 포복성 백리향을 먼저 소개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 해 동안 제 정원에서 월동 잘하고 생명력 강한 다년생 6월 중순 꽃들, 붉은 나리, 베로니카, 낫달맞이꽃, 자주달개비, 초롱꽃, 기린초, 바위치 등을 소개해 볼게요. 세 번째로 4월 초 노지 직파하여 6월 중순에 꽃을 피우는 1년생 화초들, 보리지, 꽃아마, 테슬플라워, 에키움 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월부터 6월 초 사이에 개화를 시작하여 6월 중순에 절정을 맞고 있는 꽃들과 한 달 이상 꽃을 피우고 있는 화초들의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파종, 개화 날짜 등은 춥고 서늘하며 그늘 많은 강원도 산골 정원 기준임을 참고해 주세요. 우단동자도 정원에 꼭 들여놓고 싶었던 꽃이었으나 가격이 만만치 않아 망설였는데요. 작년 봄에 씨앗을 구입하여 파종하였습니다. 하지만 10개의 씨앗 중 단 1개만 발아하여 결국 화분 하나를 구입했죠. 그 우단동자 한 그루가 선물해준 씨앗이 어찌나 많든지요. 자연 발아도 잘하고 가을 파종하여 싹을 틔우고 월동한 것들은 모두 꽃을 피우고 있으며 늦가을 파종, 봄 파종한 것들도 싹을 잘 틔웠습니다. 작년 8월 21일 육묘장에 가을 파종하였고 9월 3일부터 발아하기 시작하였으며 잎이 난 채로 월동하였어요. 영하 30도의 날씨에 잎 군데군데가 동해를 입었으나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봄에 산비탈 정원에 옮겨주었고 변덕스러운 4월 날씨에도 아주 잘 자라주었네요. 설이 내리기 전 늦가을 파종한 것들은 올해 봄에 싹 텄고 며칠 전에 널찍하게 옮겨 심기 해주었습니다. 내년에나 꽃을 보여줄 테죠. 옮겨 심기 후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기 위해 사흘 정도 신문지로 덮어주었습니다. 4월 초에 봄 파종한 것도 발아 잘 하였으나 크기가 작으니 내년에나 꽃을 피우겠죠. 진한 자주색의 다나한 꽃들이 끝도 없이 피고 지면서 넉 달가량 꽃을 보여주는 데다 한 그루만 들여놓으면 번식 왕성하고 우단 같은 잎도 아름다우니 정원에 들여놓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멕시코 모자는 꽃 모양이 멕시코 모자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건데요. 8월 27일 씨앗 30개를 파종하였고 9월 4일 25개가 발아하였으며 잎이 난 채로 동해 없이 영하 30도에서 월동 잘하였습니다. 자연 발아도 잘하는 데다 내년에는 포기 나누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봄 파종할 경우에는 저온 처리가 필요하므로 가을 파종이 좋습니다. 포복성 백리향은 8월 27일 파종하여 9월 21일경 발아했고요. 50개의 씨앗 중 반 정도가 발아하였으나 월동한 건 4-5개네요. 6월 15일경부터 꽃피기 시작했어요. 꽃잔디보다 개화 기간이 2배로 길며 웬만큼 밟고 다녀도 잘 견디네요. 섬 백리향에 비해 줄기와 잎질감이 부드러우며 향기가 강해요. 에린지움은 꽃봉오리를 맺으며 열심히 꽃대를 높이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키 작은 붉은 나리는 6월 14일부터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한 붉은색인지라 정원의 중앙에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
올봄에 6월꽃 스팟으로 옮겨 심었고요. 키 큰 백합들과 달리 쓰러질 걱정 안 해도 되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꽃입니다. 베로니카는 정원에 강력하게 추천하는 꽃인데요. 낮은 키도 마음에 들고 모아 심으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우며 2년에 한 번 정도 포기 나누기로 번식시키면 금세 엄청나게 늘어나죠. 제 정원에는 핑크와 보라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낙달맞이꽃은 친구네서 여러 종류의 화초를 얻어올 때 씨앗이 따라왔다가 싹을 틔웠습니다. 적당한 키에 큼직한 꽃송이. 올가을에 씨앗 파종하여 내년엔 무리지어 피어나도록 할 생각이에요. 자주달개비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꽃이죠. 작년 봄에 파종하였는데 올해나 꽃을 보여주네요. 아침 일찍 꽃봉오리를 열었다가 오후 햇살에는 꽃을 닫아버립니다. 쨍한 보라색과 자줏빛이 도는 보라색 두 가지가 있어요.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 초롱꽃도 참 예쁘죠. 올해는 끈끈이 대나물과 잘 어울리는지 살펴보기 위해 작년과 달리 배치해 보았고요. 땅속 줄기로 너무 번져서 정원의 가장자리로 꽤 많은 양을 옮겨 심고 이것에는 조금만 남겨두었습니다. 기린초도 줄기 튼실하게 올려 꽃 활짝 피었습니다. 작년 늦가을에 파종한 기린초는 올 봄에 싹터 잘 자라고 있는데요. 파종 2년 차에나 꽃을 볼 수 있네요. 수줍은 듯 피어있는 바이치는 지피식물로 그늘에서 아주 잘 자랍니다. 꽃은 작지만 독특한 모양으로 참 예뻐요. 보리지는 직근성 뿌리를 가지고 있어 이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육묘장이 아닌 산비탈 정원에 노지직파였습니다. 잎이 배춧잎처럼 너무 잘 자라서 깜짝 놀랐어요. 꽃대도 굵어 쓰러질 걱정 없으니 마음에 듭니다. 파란 별 모양의 꽃을 주로 피우는데요. 흰색도 섞여 있네요. 밀원식물이라는 파셀리아가 당황할 정도로 벌이 어찌나 많이 모이는지요. 보리지는 과거에도 쓰임새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의학적 연구 가치가 높은 식물이라네요. 꽃아마도 직근성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옮겨 심지 않으려고 산비탈 정원에 노지직파하였죠. 키가 크고 줄기가 가늘어 쓰러지기에 지지대를 해주었습니다. 꽃송이는 작지만 연한 하늘색 꽃. 꽃 중에 이런 색을 본 적이 처음인지라 완전 감탄했어요. 포기가 크지 않은지라 내년엔 좀 더 촘촘히 심고 가까이서 연한 하늘색을 감상할 예정입니다. 테슬 플라워는 꽃의 모양이 테슬을 닮아 붙여진 건데요. 발화율 좋은 편입니다. 6월 10일경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으며 씨앗 많이 파종하면 내년엔 더 멋질 것 같네요. 에키움은 선물 받은 씨앗인데요. 발화율 좋고요. 키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6월 15일부터 개화를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자연 발화하여 꽃을 피우는 안개초예요. 가을에 싹 튼 채 노지 활동하는 해넘이 한해살이죠. 금영아는 노란색이 이렇게 고울 수도 있을까 감탄을 자아내게 하네요. 양귀비가 키가 커서 좀 곤란하다 하시는 분들은 금영아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디모르포세카는 작은 몸집에 비해 워낙 많은 꽃을 달고 있어서 폭우에 쓰러졌었는데요. 복토를 해주었더니 괜찮습니다. 4월 초 노지직파한 리빙스턴 데이지, 캘리포니아 블루벨, 한련화 등은 지금이 절정이네요. 월플라워, 딤스로켓, 디기탈리스는 한 달 이상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